네,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일요일 아침 방송의 주말 동공부 시간 5%입니다. 자, 오늘도 되게 중요한 그 노세는 진짜 중요한 게 맞아요. 시장에 분명한 변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투심은 거기 못 따라오거든요. 우리는 최대한 좀 빨리 적응하면서 발빠른 시장의 빅수급 얘기를 좀 드리려 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은 계속 그 바유였죠. 지난 주말 보시면 이 버블이 터질 때 가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수가 바닥을 만드는 거지 흔들기에 불과하다. 금요일날 밤에 또 미국이 많이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줬어요. 22,900 끝나면서 이 박스를 잘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마 이번 주에는 거의 뭐 3전 더블 수익 났을 때 좀 파는 거에 대한 기준 얘기, 나머지 바이오 자신감, 확신의 바이오, 빅머니 반갑다, 바이오 큰돈 사이클 전부 다 바이오 얘기였어요. 자, 그 정도는 물론 우리 슈퍼사이클 반도체도 좋지만 그 반대에 있는 코스닥을 주로 이루는 바이오의 부상을 얘기를 특히 더 중점을 뒀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아마 다음 주에 바이오에 대한 우리 포트가 한번 슈팅에 나올 수도 있는 되게 좋은 한 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전형적인 가을 날씨고 저도 기분 좋게 다니고 있는데 오늘은 그 기온이 급하했습니다. 되게 막 급하게 떨어져서 아마 가실 때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가실 때.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 올해 초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에서 뭔가 막 쏠릴 때 항상 조심하죠. 위에서 조심하고 밑에서 조심하는데 이번에 10월 말 기준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AI 쪽으로, 반도체 쪽으로 많이 쏠렸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조심을 했고 11월 달에 변화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사이클 공부가 우리 투자 핵심이에요. 막 왔다 갔다 하고 별별 얘기 다 있는데 점점 더 복잡하고 점점점 투신과 어떤 수급을 자극한 이슈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막 따라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윙 차원에서 유도 좀 가지시고 큰 흐름 보면서 그 맥을 짚는 그런 공부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전통적인 경기 금리 사이클, 미국은 지금 경기가 연착륙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23년부터 3년 차로 AI 빅뱅 사이클이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1등을 하려는 기업 빅테크들의 경쟁, 그 사이 AI 단계를 넘어가면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 자, 그 다음에 대한 어떤 그 내년까지 보면서 제가 사이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계속 AI 과열이 해소되는 구간이지 여전히 저희는 이 버블이 터질 때는 아니라는 얘기를 꾸준히 드리고 있죠. 아마 한 달 전부터인가 저희가 계속 얘기 드렸던 이거죠. 민스키 모델을 보시면, 자,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워낙 똑똑하고 스마트하다 보고 옛날에 기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탐욕으로 갈까 말까 한 8분 응선 왔다 갔다 하는 미국의 흐름 말씀드렸고, 다른 나라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새 정부 들어오면서 증시에 업거를 하고 정책을 바꾸면서 법까지 바꾸면서 이제 열정과 대중 투자로 넘어가는 한 5분 응선쯤 될까요? 되게 싸면서 여전히 우리나라 제일 쌉니다. 올해 글로벌 1등을 만들고 있는, 물론 탄력은 좀 있죠. 이런 변동은 있는 우리나라 특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바이오까지 저는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그런 되게 좋은 사이클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외 한류라든지 다른 포트도 제가 말씀 꾸준히 드리죠. 항상 네 가지 기준 봅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구역을 나누셔서 하시면 그 네 개 중에서 뭔가 부러질 때 조심을 좀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건 아니에요. 출렁거리는 말만 많고 투심만 수급만 계속 건드리는 거지 요즘 펀더멘탈 괜찮고요. 유동성과 트럼프 계속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트럼프가 좀 조용했죠. 자, 대상승 불극장에서 우리는 정책 수급, 특히 외국인 기준으로 좀 팔았다 지금 여전히 큰 흐름 크게 돌아오고 있고, 이제 반도체 부합되는 바이오까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금요일날 미장을 간단하게 보고요. 제가 게시판에 글을 올려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보시면 나스닥이 막 급을 줬죠. 아시아에서 빠지니까 같이 한 2%까지 빠졌다가 제가 선을 꺼놨던 게 22,500이었잖아요. 25,000 깨더라고. 22,400까지 가다가 어제도 호재가 나오면서 쭉 올라서 22,900으로 잘 끝났습니다. 박스 유지되고 있어요. 자, 투자 거장들의 포트폴리오, 이게 13F라에서 분기마다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또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계속 얘기를 크게 드리고 있는 반가운 바이오의 빅머니가 들어왔다. 자, 그 외 섹터 살펴보고, 자, 마지막에, 자, 진짜 지금 열심히 하시고 시장에서도 막 이런 변화가 있는데 저는 수급 전쟁으로 표현할게요. 수급 전쟁. 진짜 중요하고 우리 스윙 차원에서도 가장 핵심인데, 오징어 게임으로 비유하는 미국 내에서 너무 단타를 치고 고배율로 넘어가시는
그런 유혹이 진짜 많아요. 그런 매매들, 급하고 빠른 매매들 위험한데 이게 안 좋은 얘기를 왜 안 좋으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투자와 수급 전쟁 내에서 우리나라, 한국, 미국 둘 다 똑같아요. 어떤 펀더멘털보다는 지금은 계속 그런 걸 자극하는 변동성인 그런 무빙이 많다는 얘기 드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 빅스윙, 빅문을 쫓아가는 스윙 매매가 참 바람직하다. 너무 디테일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 사이클에 대한 흐름과 쏠림을 경계하면서 대장주 선별하는 포트를 꾸리겠습니다. 서로는 좀 길긴 했지만 중요한 내용들이라서, 자, 25년간 실전 투자를 했습니다. 4번의 큰 깡통을 찼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위험하다는 수위 방어도 기본적으로 깔아드리고, 지금은 공격을 좀 많이 강하게 하고 있는 4년차 롤코를 잘 타면서 대장주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10년 대결 얘기예요. 10년 대결. 좀 쉽지 않은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정말 좋은 날씨에, 할 것도 많고 즐길 게 많은 날씨에 같이 공부해주고 투자해주는 우리 찐 고객분들, 정말 이 사이클에서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항상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SNS를 하나, 쪽지를 누가 주셨어요. 어떤 분이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 올해 들어서 본인의 개인 목표를 달성하셨답니다. 저희 포트 잘 쫓아오셨고 많이 공부 같이 하시면서, 물론 작년도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진짜 돈이 들어왔고 이 대장주의 강한 빅머니를 한번 강조를 하시면서 감사하다는 얘기 드렸는데, 저도 정말 축하드리고 저도 같이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서 오늘도 한번 재밌게 유익있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미국은 지금 이렇게 1.9%나 빠졌다가 막판에 땡겼어요. 자, 우리나라 금리율도 우리 얘기 드렸지만 선물을 막판에 줄이면서 약간의 신호를 보내왔죠. 여전히 박스는 유지합니다. 쏠렸던 부분이 AI만 간다, 슈퍼사이클다 막 간다는 게 아니라 12월달 좀 쉬면서 갈게, 이런저런 이슈와 함께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자, 중간에 마이크론이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오늘 차트를 한번 가볍게 보면 재밌을 텐데, 항상 우린 차트를 보셔야 됩니다. 왔다 갔다 가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야 추세를 볼 수가 있어요. 차트를 꼭 같이 보시고 그 사이클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신고가 낸 상태인데 여기 다시 한번 반등을 주면서 신고가는 아니더라도 위에서 상단에 출렁거리고 있는 좋은 추세. 자, 속스죠. 반도체 지수 많이 하시는 속스가 이것도 상단에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추세입니다. 왔다 갔다 하더라도. 자, AMD, 자, 브로드컴 지표로 보고 있는, 대신 오라클은 요번에 이제 회사채 발행도 많이 하고 부채 비율이 500% 된다 하더라고요. 한번 그림 보여드릴 텐데,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아주 스마트한 조율을 갖고 있다 저는 봅니다. 자, 팔란티오도 성장 위주다 보니까 조금 경계하는 그런 종목이죠. 코이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떨어지고 괜찮은 반도체나 엔비디아도 여전히 신고가 낮지만 출렁거리고 있고, 다음 주에 중요한 실적이 있겠죠. 애플, MS, 그 다음에 알파벳 중요한 얘기 있어요. 알파벳도 괜찮고, 아마존, 메타, 테슬라. 제가 일론 머스크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렸던, 뭐 테슬라 좋게 본다는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 행태를 좀 더 저는 연구를 할 겁니다. 자, 중간에 삼성전자가 이 마이크로 올랐던 이유가 삼성전자가 칩 가격을 60% 급등을 시켰다. 근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이거는 뭐 다들 아시는 AI가 특별히 부러지는 게 아니라 추론형 넘어가고 이제는 이것저것 다 쓰이고 소프트웨어 폭발하기 전에 슈퍼사이클로 지금 수익이 다 몰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거의 2달, 석 달 만에 더블씩 올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우리나라 반도체 슈퍼사이클, 2011년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2016, 17년에 그 일반 데이터 센터가 슈퍼사이클 나왔을 때는 이 가격 반도체 더블이 한 2년에 걸쳐서 왔어요. 2년에 걸쳐서 오던 게 2달, 석 달 만에 더블이 나니까 저도 지금 8년 만에 제 PC를 조립용 바꾸려고 그러는데 D램을 업그레이드 못하겠어요. 너무 비싸요. 32기가에서 혹시나 위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이게 지금 실생활에 실제로 지금 공급이 엄청 딸리고 있는 중에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근데 이게 항상 그렇지만 좋아요. 정말 좋고, 확신에 들어오면은 이제 반도체 수요가 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각도가 살짝 꺾일 수도 있겠죠. 가다가 살짝 이렇게 꺾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선반영된 가격들이나 주가가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I 버블이 저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 터지는 게 아니다. 투자 구루들이나 JP모건에서도 꾸준히 하고 있고, 뒤에 말씀드릴 포트폴리오에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방금 차트 보셨지만 AI 빅테크 반도체들 괜찮았고요.
순환매 대상이 되는 여전히 헬스케어는 꾸준하게 상방이야.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에서 보는 신화로 얘기 드렸는데, 얘기들 IBB, XBI 같은 거 보시면 여전히 괜찮아요. 다 지금 상봉나면서 상방을 만들고 있죠. 그 중에서 물론 성장 제일 좋은 일랄리리도 이렇게 신고가 유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자, 13F. 어떻게 보면 마이클 버리가 공개하면서 말이 많고 지난주, 지지난주에 되게 이제 버블에 대한 둠 메이커를 만들었는데, 자, 버크셔 해스웨이 그 펀드를 책임지고 있는 그 버피동이 은퇴하시죠. 마지막 이제 투자자의 편지도 마지막으로 보내셨던데 되게 좋은 글이더라고요. 이분은 여전히 애플을 축소하시면서 자, 구글, 알파벳을 신규로 매수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월요일 날 좀 반응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애플이 원래 50% 가까이 왔어요. 애플을 50%는 펀드의 절반 갖고 하다가 22%가 줄이고 있는 상태고 현금을 역대로 많이 모아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특이한 건 뭐냐면 바이라고 있어. 좀 작게 나오는데 이 구글을 처음으로 1.6%를 샀습니다. 1.6%만 하더라도 엄청난 큰 금액인데 순서로 따지면 10번째 비중이 되는 구글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애플을 샀을 때는 IT를 싫어하잖아. 이분이 IT를 산 게 아니라 약간 소비자로 아이폰이 필수이기 때문에 사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 3년째 줄이고 계신데, 이 IT를 안 사는 분이 AI 버블링 때문에 참여도 안 하고 현금을 눌리는 상태에서 사실 지금 구글 알파벳이 이 빅테크에서는 되게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제미나이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신규로 매수했다는 거는 AI 버블이 터질 거 아닌데 라고 약간 스포트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을 봐주시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이겁니다. 실전 투자 우리 수용할 때 중요한 건데, 자, 드라켄빌러라고 있어요. 드라켄빌러. 이분은 저는 좀 추정을 하고 되게 좋게 보는 분인데, 이분은 30년 동안 온갖 별의별 일 다 있었던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연 30% 이상 수익률을 계속 구두고 계십니다. 이분이 저는 트레이딩 고수고 스윙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도 많이 좋아해요. 자, 근데 이분이 이미 상위에 포진된 게 몇 개월 전부터 있었던 상위 포진된 종목들이 12%, 8%, 6%짜리 제일 위에 1, 2, 3위 종목들이거든요. 이게 사실 헬스케어였어요. 이분은 너무 버블되었던, 물론 IT, AI 쪽도 있지만 헬스케어 쪽으로 포트를 많이 옮겨놨습니다. 이 포트가 저는 항우적으로 더 부각이 될 거라 보고 이분도 한번 시간이 돌아올 거라 저는 보죠. 뭐 그렇게 하면서 뒤에 뭐 우주과학 몇 개도 있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이렇게 몇 개 이제 IT 같은 걸 추가로 더 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쿠팡을 사는 걸 좀 아주 유명하시죠. 이 투자의 전설적인 드라칸빌러도 헬스케어를 사고 있다. 이분에서는 헬스케어 차례가 올 거라는 좀 스포트도 받고 있습니다. 자, AI 단계가 한번 얘기 다 드렸어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제가 지금은 엔비디아 쪽, 너무 하드웨어 쪽이지만 추론 시장과 에이전트 시대의 원년이 되면서 이제 슈퍼 반도체에 대한 공급이나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떠오르고 있고, 내년에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대중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AI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또 대장주가 나올 수 있다. 내년을 보고 있습니다. 최종은 28년, 29년 보는 AI, 피지컬 AI, 휴머럴 로봇이 되겠죠. 이런 흐름에서 로봇은 계속 제가 테마용으로 매매를 하는 용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기하급수적인 수요, 최태원 회장도 말씀드렸지만 그림을 보여드렸고, 어쨌든 지금 제일 확실한 거는 슈퍼사이클 반도체의 수익성이죠. 그래서 지금 뭐 AI 쪽에서 버블이 있고 비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제일 싸고 제일 좋은 겁니다. 한 번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요거 한번 그림 볼까요? 자, 지금 오픈 AI, 제가 말했던 그 트젠 알머, 트럼프, 그 다음에 젠순왕, 이 알트먼이죠. 알트먼이 지금 AI 사이클의 처음과 중간에서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 이 샘 알트만, 이 오픈 AI가 지금 말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 보증을 살아있다가 필요 없다 하고 있는데, 그 사실 오픈 AI에 지금 나오는 챗GPT는 다 쓰고 계시겠지만 연으로 매출이 200억 불이 되니 많이 막 그러고 있어요. 200억 불이 되니 많이 그러고, 그 중에 한 5% 정도밖에 유효적인 그게 없습니다. 그 유효 구독자죠. 근데 이게 실제로 지금 몇천억 불 정도 돈을 갖다 쓰면서 막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드는 게 제가 공동체로 얘기 드렸어요. Too big to fail. 이건 뭐냐면 아주 대표적인 건데, 혹시나 이게 이 공동체, AI 공동체가 무너지면 다 같이 죽는 거야. 다 같이 죽고 다 같이 사는 것 때문에 국가적으로, 기업적으로 이제 미국의 스타게이트까지 트럼프까지 묶어서 아주 거대한 AI 인프라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쉽게 무너지진 않아요. 제가 항상 투자할 때 추정하는 실제 빅머니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출렁거리고 말이 많고 되게 스마트한 해치도 하고 하시겠지만 아직까지 죽을 때는 아니라 말씀드리는 거죠.
진짜 문제가 생기면 그때 진짜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말했던 예고 알트만한 얘기 AI 글로벌 공동체를 좀 보여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무언가에 대한 말이 좀 되고 있는 거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핵심 좀 말씀드리면, 자, 지금 엔비디아가 가장 하드웨어 중심에 서 있고, 오픈 AI가 어떻게 보면 챗GPT 플러스 새로운 거를 막 통해서 이제 매출을 만들어야 돼요. 그 사이에서 어떻게든 AGI 가는 과정에서 계속 인프라를 쏟아붓고 있는데, 실제로 네트워크 장비를 서버를 만들고 있는 오라클은 돈을 너무 땡겨 쓰고 올인하다 보니까 부채율이 너무 높다, 회사도 너무 많이 발행했다 하면서 이 펀딩이나 어떤 재무 쪽에 공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물론 마이클 버리가 너네들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겠지 않느냐, 감가상을 하느냐 말도 있겠지만, 뭐 그런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얘가 무너지면 안 돼요. 돈이 계속 필요한 오픈 AI가 돌아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중심인 소프트뱅크도 엔비디아 나마저 지분까지 팔아서 이 돈을 잘 못 벌고 있는 오픈 AI에다가 뭐 200억 불, 300억 투자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얘가 무너지면 전체가 다 안 들려버려요. 근데 이 흐름은 지금은 아니라 보고, 이 구조를 간단하게 한번 여기 재무구조나 이 부채가 올라간 오라클이 공격받는 것처럼 약간 약한 골이 흔들리는 거고, 나머지 기조는 여전히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림을 통해 한번 살펴봤고요. 자, 엔비디아 실적이 다음 주 20일 날 나옵니다. 약간 이제 의미를 줄 수 있겠죠. 지금 약 불안한 가운데서 너네들이 내년까지 지금 5천억 불로 블랙엘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는데 진짜 그럴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방금 말했던 오픈 AI 매출을 돈도 주면서까지 만들고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진짜로 하는 그 계획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혹시나 지금 미중 관계가 좀 휴직인데, 중국 쪽 칩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고시장 칩을 더 낮춰라, 뭐 미국에서 중국에 못 준다 그러고 있는데, 또 중국에서도 이제 뿔뚝하고 하니까 자기끼리 막 키우고 미국 거는 안 쓴다는 얘기를 권고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만, 분명히 미국에서도 중국 수출을 빨리 안 되기 위해서 제한도 하는 게 있지만 실제로 호퍼 있죠. 호퍼 끝나고 이제 블랙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호퍼 칩에 대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이번 실적 때도 발표할 거라 그럽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전히 뭐 자기들 칩을 공고를 하지만 중국은 엔비디아 칩이 있어야 돼요. 없어서 못 쓰는 거야. 호퍼 칩이라 달라는 거지. 뭐 저사양 B300이라든 이런 거 말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은 그렇게 나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기본되는 AI 성장을 스포트하면서 저는 잘 나올 거라 봅니다. 대신에 너무 또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마이클 버리에 대한 회계 공격이 다다음 주 25일 날 큰 건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약간 2007년처럼 분위기 만들어 가려고 있지만, 이 부분도 보시면 그냥 단순한 상상력을 자극하고 약한 고를 공격하지만 시장의 투심과 수급을 계속 흔들기 위한 마이클 버리의 공격이라 봅니다. 실제로 지금 시장이 좀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뭐 오징어 매매를 뭐 단타를 치든, 또 뭔가 모르게 불안함을 더 아는 공격을 더 심하게 해서 사람들의 지적인 그런 불안감을 더 자극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시장 흐름에 대한 특징을 마이클 버리가 저는 공개하고 있다 봐요. 그러다 보니 유효적으로 하고, 자기 갖고 있는 지금 막 때리고 있는 빅쇼 펀드에 대해서 워낙 손해를 많이 보고 있겠지. 그런 면에서 자기 나름대로 둠메이크를 만들고 있다. 근데 이게 내용 보셨겠지만, 실제로 만약에 3년짜리를 5년, 6년 일부러 늘렸다 그러면 빅테크들이 지금 중요한 게 뭐죠? 회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가 빅테크들이 전 세계 1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공격을 엄청나게 쏠림을 하면서까지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안 들어가는 걸 돌아가면 그 거짓말 할까요? 안 들어가면 바로 바꿨겠지. 실제로 2000년, 2020년에 꽂았던 호퍼칩도 아주 열심히 돌아가면서 돈을 벌고 있답니다. 그게 안 돌아가면 당연히 감가상각에 뭐니 바꿔서 딴 걸로 끼웠겠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거짓말 아니라 보고, 회계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 빅테크들은 되게 큰 효율을 찾고 있다. 뭐 회계도 그렇게 하고 있다 저는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마이클 버리보다는 빅테크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자, 요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자, 꾸준히 알려드렸던 11월 쏠림이 됐을 때 출렁거리면 뭐 5% 7% 빠질 수 있겠지만, 이번에 떨어질 때 누가 뭐 헤드앤숄더다, 이게 숄더죠. 어깨, 머리, 그 다음에 숄더 이렇게 더 떨어진다 보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이 똑같아요. 이때도 헤드앤숄더 되게 많이 나왔어. 여기잖아요. 헤드, 머리, 숄더, 헤드앤숄더 떨어진 거 아니죠. 그냥 출렁거립니다. 이 박스를 보는 게 현재로선 여전히 네 가지 기준 추세가 안 꺾였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제가 끊었던 22,500이나 22,000 사이에서 출렁거릴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좀 걸렸지만, 자, 경기 시소 또 중요한 거니까 한번 또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근데 12월 달에 금리를 인하한다 그랬다가 지금 동결한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야, 근데 금리를 그때 인하하는 게 그렇게 뭐 인하하고 동결한 게 중요한가? 약간 그런 생각을 들어요. 자, 9월 10월로 돌아가 보면 얼마나 AI 쪽 슈퍼이코에 많이 쏠렸어요. 그죠? 막 간다 그러다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개인들이 많이 쏟아부으니까 조금 단기 출렁거리면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지금 이제 12월 10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딱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때 이제 금리 동결할 확률이 55%야. 55%. 50%가 55% 늘었고, 그 1월 달이죠. 넘어가 1월 28일이 한 달 뒤입니다. 한 달 약간 뒤인데, 그때도 사실은 뭐 인하할 확률, 그때는 여기까지 보지만 인하할 확률이 두 개 합치면 한 70% 정도, 동결이 34%니까 60% 중후반대 70% 정도를 인하할 거로 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균형을 잡는 이 파월 얘기했어요. 한참 좋았을 때 기억나시죠? 10월 달에 노우 데이터 노 워리, 이미 지금 그 9월부터인가 이제 셧다운돼서 경제 지표가 안 나와. 그러니까 야, 데이터 없으면 더 좋아, 우리 쏠리고 장 올라가는 더 좋아하면서 노월이라 외쳤다고. 이런 부분도 경기를 보는 데 있어서 약간 쏠렸던 거 아닌가요? 자, 그런 상태에서 저는 균형적인 파월이 안개 속을 갈 때는 좀 천천히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균형을 잡았다 보고, 자, 근래 들어서는 더 신중해진 연준 위원들을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물론 다음 주 20일부터 늦었던 경제 지표가 나오겠지만 정말 좋게 나올까요? 모르죠. 봐야 되죠. 그런 면에서 물론 저는 AI 관련 해우가 막 부러진다, 내년은 보고 있지만 지금 아니라 저는 보고 점진적으로 해거나 이런 흐름들을 보고 있고, 물가도 얘기 드렸지만 지금 관세를 계속 내리고 있어요. 지금 물가에 대해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커피, 소고기, 과일 같은 관세를 내린다 했고요. 관세를 없애버렸어요, 트럼프가. 그리고 지금 인도하고도 스위스하고도 관세 39% 때리던 거를 15%로 낮췄습니다. 어제 났어요. 그런 부분에서 중국 이후에 관세 협상들을 꾸준히 타결을 시키고 낮추려고 물가라든지 여론을 신경 쓰고 있는 트럼프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좀 걱정을 덜 하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자, 11월 12월 달에는 경기도 앞에 말했던 AI 버블처럼 너무 쏠렸었어. 너무 긍정론이었던 부분이 약간 균형 잡아가는 그런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트럼프와 베센터 계속 흔들었지만 이제는 그 연준이 항상 만장일치였어요. 만장일치. 근데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얘기만 하더라도 뭐 마이런은 그렇고 월락 어떻고 맨날 중립 매파 나누는 것처럼 이미 트럼프와 이 베센트 전략이 먹히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연준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그 내용 다 아는 상태에서 파월 연기가 이제 뭐 내년 5월까지니까 아마 그런 흐름은 인정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한계 정도 제가 단기 유동성을 얘기 드렸는데, 자, 이번 주에도 연준에서 월가 은행들과 만나서 그때 소파금 얘기 드렸지만 단기 자금 시간 시장 이런 것들 우리나라 영향을 좀 주는 게 있잖아요. 유동성 논의를 하기 위해서 꾸준히 만나고 있다, 이런 것도 계속 챙기면서 이 흐름도 제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변수 트럼프는 빨리 보고 넘어갈게요. 약간 조용하죠. 이상하게 장도 이렇게 출렁거리는데 정시에도 별로 안 하고, 지난주 확 빠질 때도 자, 우리 정시는 항상 신고가 냈었어, 이번에도 신고가 갈 거야, 뭐 그 정도만 하고 아직은 조용합니다. 근데 얘가 말씀드렸던 정시도 진심이고 정시는 내년 선거까지 자산 효과 때문에 무조건 들고 와야 돼요. 정시가 빠지면 안 돼. 진짜 추세는 살려야 되고, 이번에 보니까 정시가 올라도 민심이 확 꺾였고 여론이 안 좋잖아요. K자의 양극화가 정말 극심해지고 있는데, 저는 뭐 정치와 어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충돌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앱스타인 얘기도 오셨어요. 앱스타인 얘기도 지난주 공개가 됐는데 아까 골치 아플 거예요. 정시 부양돼야 되고 또 포퓰리즘으로 관세 배당세까지 말하면서 양쪽을 다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관세 대응을 다 하고 있죠. 스위스 협상 지금 마련했고 실제로 쇠고기, 과일, 커피도 관세 철폐했습니다. 지금은 정시도 봐야 되지만 정치적으로 계속 지금 좌파를 욕하는 것처럼 물가, 관세, 이민책, 약가 인하, 그 다음에 지금 또 부동산 문제 많으니까 50년 모기지까지 내면서 뭐 유가 관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꽤 다니면서 지지율 관리를 하고 있는 트럼프죠. 뭐 크게 불뚝거리지만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부터 좀 중요하게 말씀드릴, 어차피 AI 버블링 출렁거리는 가운데
슈퍼사이클은 좋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삼전이라든지 1263 깔아두시면 되겠지만 그게 뭐 더블 났을 때 좀 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헬스케어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XBI, IBB 위주로 10월 달부터 박스를 상단을 돌파하고 있다. 드라켄 밀러의 어떤 제가 투자 전설에다 포트도 말씀드렸고 이 랠리 시총이 8,300불이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쏠리고 비싸다고 한 거 아닌 지금 정통적으로 헬스케어가 되게 싸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도요. 그림을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지금 아까 말했던 시총 1위부터 뭐 한 1, 20위까지 이 빅테크와 반도체 쪽으로 다 몰려 있잖아요. 그 다음이 JP모간 체이스랑 그 다음이 제가 일일이 말씀드렸습니다. 얘들도 8천 몇백억 불이 아주 큰 거예요. 헬스케어가 절대 적은 섹터가 아닙니다. 자, 그 가운데서 저는 분산 투자 이루어지고 이따 와야 되는데 올해 들어 이머징이나 비미국도 그렇지만 너무 쏠리고도 비싸다 말이 많으면 이 스마트한 자금들이 그 다음으로 좀 어차피 큰 흐름은 괜찮으니까 옮겨온다 보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포워드 PR인데 하여튼 헬스케어의 섹터 S&P 500 S&P 500으로 더 쏠려서 AI 반도체가 많이 갔는데 실제로 비중이 올라왔을 때 있고 떨어졌을 때가 있어요. 2020년도 코로나 급등해서 바이오 좋았을 때 있죠. 그때는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바이오 때 코로나 더 됐어요. 바이오가 엄청 올랐습니다. 엄청 급등했는데 그때만큼 비중이나 S&P에 대한 비중이 많이 낮아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헬스케어를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는 거지. 보니까 올해 좀 올라왔던데요. 근데 그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AI 반도체, 빅뱅 쪽, 빅테크 쪽 너무 쏠렸기 때문에 헬스케어는 너무 쌌던 겁니다. 여전히 싸요. 여기서 이제 아까 말했던 우리도 그렇지만 큰 돈들이 들어오면서 헬스케어까지 자금들이 들어와서 상방을 저는 만들 거라 봅니다. 여러분 제가 2015년, 17년, 20년, 23년, 올해 25년까지 사이클 얘기 드리면서 헬스케어에 대한 큰 돈이 들어온 얘기를 꾸준히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봐주시고요. 자, 방금 말했던 헬스케어가 원래 경기 방어주다 아니었다니까. 지금 뭐 머크라든지 존슨앤존슨, 뭐 길리드 사이언스 보시면 PR이 13배, 12배, 15배 수두룩해요. 빅테크들은 지금 뭐 30배 가고 어떤 건 몇백 배 더 하는 게 많은데 이 성장이잖아. 바이오도 성장이에요. 앞으로 인구구조상 당연히 커질 산업입니다. 거기에서 또 엄청 M&A도 많이 하면서 뒷단에서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지. 빅테크 집중기가 돈이 들어오면서 헬스케어로 저는 분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고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인가 그때 파트 2에서는 제가 전체를 한번 이 사이클과 내용들을 조목조목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투자자들이 과소평가해 있어요. 전부 다 보시면 아직도 AI 버블이 어떻다, 반도체 어떻다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바이오는 아직 매니아적이야. 수급이 되게 깔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쪽도 성장 혁신이에요. 항암제와 특히 비만약 양축으로 갈라지면서 저희도 비만약 포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대장 릴리를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셨다시피 S&P의 빅테크가 너무 쏠려있다. 큰 흐름상 올해 들어 미국에 쏠렸던 부분이 딴 나라 완화되고 우리나라 들어온 것처럼 지금 봤을 때는 이 헬스케어 쪽으로도 이 완화되는 이 분산이 분명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참게 볼 건 있죠. 트럼프 어쨌든 여론을 위해서 메디케어 오바마가 막 반대를 하고 약가 인하를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릴리도 그랬지만 약가 인하 되게 싸게 나오더라도 다른 나라 가잖아요. 다른 나라 가면 그만큼 또 비싸게 받아. 전체로 괜찮고 또 보시면 미국의 약가를 낮춰주니까 비만약이 훨씬 더 많이 팔리면서 릴리가 더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했던 플랫폼 기업 임상만 되면 막 가는 게 아니라 이 플랫폼 B2B 기업이라든지 특히 더 중요한 성장과 수급 들어와 있는 대장주로 다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대장주 우리가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이어서 우리나라 바이오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나라 바이오는 제가 주중에도 설명 열심히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바이오는 한 번도 주도주가 아니었던 적은 없어요. 사이클 2015, 17, 20 얘기 드렸지만 근데 분명히 삼성전자만 갔던 반도체 슈퍼사이클 옛날 있었지만 이번은 대중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외 쪽에 외국인들 분명히 주포지만 대중들이 서서히 들어오기 때문에 코스닥도 코스피를 분명히 따라갈 거라 봅니다. 자, 그 전까지는 2차 전지다, 반도체 뭐 소부장이다, 로봇이다, 엔터되는 걸 봤지만 원래 코스닥의 주인은 바이오거든요. 시총만 보셔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이오들인데 이쪽에서 하나씩 수급과 모멘텀이 생기고 있고 이번 주에 ABL 바이오에서 그 모멘텀이 폭발했다, 큰 돈이 들어왔다 이런 시그널을 보고 있습니다.
또 주말에 설명 그 주전에 설명 다 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한번 제가 오픈을 해드리긴 했는데, 이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 홀수의 코스닥, 이런 얘기입니다. 1차적으로 코스닥도 신고가 아직 멀었어요. 코스피는 훌쩍 날아가 있는 4천 넘어가 있지만 신고가 1060이거든요. 1차 목표가 이제 1000까지 보고 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흐름을 바이오 보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볼까요? 간단하게. 자, 시장의 신호들은 이미 나왔었습니다. 3주 전에 제가 바닥을 만들어 갔다. 돈이 좀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10월 달에 막 쏠렸을 때죠. 금주에 집중하면서 제가 바이오 의식 말씀을 드렸고, 자, 참고되는 대형주, 그다음에 삼바 실적이 지금 약간 거래 정지돼 있지만 합병 때문에 SK 바이오팜이죠. 그다음에 셀트리온 이제 유한약간 올라오고 있고 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코스피 쪽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크게 들어가고, 우리가 보는 코스닥이든 개별 종목에서 크게 수익이 만들어지는 그런 우리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사실은. 바이오 어렵기 때문에 이걸 또 설명을 다 드리면 그게 또 저는 뭐 시간 조금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가끔 그런 자료들을 올려드려요. 깊게 보실 분들은 보겠지만 제가 보는 거는 거기서 어디로 수급이 들어가고 어디로 슈팅이 나오는 그런 수급적인 얘기 말씀들 많이 드리고, 분명히 지금 가장 크고 1등이었던 알테오제는 작년 10만원 대부터 시총 10조 넘어가면서 우리가 잡아서 키우고 있지만 여기가 많이 개인들이 몰려 있어요. 어쨌든 바이오 좋은 줄 알지만 옛날을 아시는 분들이 1등으로 많이 몰렸던 거지. 신용으로 많이 출렁거렸던 거지. 근데 그게 지금 많이 바뀌어서 이제 신고가 나는 상태에서 다른 종목으로까지 사실은 바이오가 확산이 될 수 있는, 선별 확산될 수 있는 수급이 깔끔한 그런 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5월 6월 달에 말씀드릴 때 너무 조선 방산 원전만 개인들이 좋아하셨다. 물론 좋아요. 섹터 좋지만 제가 보는 차원에서 정책이나 이쪽 돈이 많이 몰렸던 가운데서 하반기에 어떤 반도체 시장 때문에 외국인과 함께 뭐 삼성전자를 꾸준히 모아서 5만 원대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슈퍼사이클이 또 9월 10월 달에 완전 급등한 거야. 아까 D량 가격 보듯이. 그러면 아직까지 크게 봤을 때 바이오 전체로 봤을 때는 알테오진이나 뭐 펩트론 올해 좋았던 거 빼고는 수급이 되게 깔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깔끔하다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개인들이 안 쏠렸다니까요. 그게 이제 조금 확장되는 과정이고, 저는 내용 깊이는 다른 분들한테 한번 위임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수급 파워와 슈팅 분석을 우리 채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게 제가 봤을 때 뭐 AI 버블 쪽에 등락되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 서로 약간 시속을 탄다 그랬잖아요. 원래 반도체 대 바이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1월 12일, 내년 1월 12일 제피모건 헬스케어까지는 바이오 흐름들이 좋지 않겠냐. 연말에 왜 대주 요건을 덜 걱정하고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이미 우리 알테오제는 4배 이상 키우고 있어요. 저는 최소한 60만원, 70만원 때부터 뭐 키우는 걸 좀 뺄 수 있겠지만 올릭스도 제가 오픈시키고 나서도 이미 50% 수익이 났습니다. 한 20% 비중 줄이고 나머지는 슈팅을 기다리고 있고, 특히나 다음 순서에 있어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고 난세 용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도 이제 하나 보이는 게 있거든. 진짜 다음 순서 하나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꼭 아셔야 될 거 있어요. 한 가지 아셔야 되는데, 이 바이오는 항상 주도주였고 개인들의 진짜 꿈을 내줬어. 주위에 진짜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 바이오를 몰빵하다가 성공도 하고 많이 실패됐다 그랬잖아요. 이 꿈은 분명히 키울 수 있고 돈이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박도 낼 수 있겠지만 분명히 사이클상, 내년에 크게 AI 사이클 보는 것처럼 결국은 물려요. 결국 물린다니까요. 우리는 물리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안 물린다 보지만 이렇게 돼서도 개인들은 힘들게 되고, 특히나 가장 컸던 사이클 2020년 코로나 사이클, 이 사이클에 워낙 많이 물렸어요. 그때는 뭔가 그 코로나 관련 백신, 치료제, 특히 진단키트, 이때 제가 처음에 유튜브 하면서 말해보니까 전부 다 진단키트하고 바이오 다 물려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 손절을 치고 2차전지 갈았던 그런 적이 있는데, 이런 사이클을 안 물리기 위해서 이 사이클 항상 보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너무 좋게 내용적으로 와 좋다 인류를 계약한다 그런 것보다 항상 파동과 수급, 객관적인 기술적 분석을 꼭 같이 하셔야 돼요. 큰 돈이 들어왔을 때랑 큰 돈이 빠질 때, 제가 신라젠의 얘기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경험했는 이 분석, 내용에 빠지지 마시고 이 파동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수급적으로. 지금 알테오젠의 시총이 30조입니다. 이제 그다음 ABR 터졌던 애가 10조가 왔고요. 단기로 살짝 맞인데, 그 다음에 이제 펩트론이 있고 나머지 있지만, 제가 보는 것도 그렇고 딴 거 보시면 시총 1조, 2조, 3조짜리가 수두룩해.
여기에서 제가 충분히 10조로 갈 수 있는 원기옥주를 발굴할 수 있다 봅니다. 후보직에서 본다는 얘기 드렸고 여전히 싼 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우리 고객 중에 이 바이오 ETF를 연금에 쓰면 어떻겠나를 한번 질문 주셔서 그때는 제가 연금은 약간 안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차라리 코스닥 ETF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바이오 ETF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 워낙 종목을 고르기 힘드시면 자기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바이오 ETF를 괜찮다 보지만 우리는 사실은 조금 더 선별해서 빅스윙상 수급과 성장 보는 종목에 집중하겠습니다. 자, 지인 얘기 있어요. 지인 얘기. 이건 몇 번 드렸을 것 같은데 되게 많아요. 저도 그랬지만 이분도 한번 2015년에 엄청 돈을 수십억 벌고 또 왕창 망했다가 또 2017년에 또 수십억 벌고 계속 반복하는 분이 계셔. 저도 4번 깡통 차고 한 4년분 바뀌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암만 공부를 해도 있잖아요. 돈을 벌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이분도 그 형님 만나서 계속 얘기하면 야, 요번에는 수익 많이 났기 때문에 꼭 팔게 말씀을 하시지만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번에 큰 기회를 보고 수익 많이 보시겠지만 내년에 보는 어떤 AI든 사이클이든 이번에 바이오 어름들이 되게 좋아지면서 큰 수익이 냈던 이 사이클을 항상 공부하시고 너무 빠지지 않게 항상 수비와 방어를 같이 하셔야 돼요. 돈을 계속 버는 거 없습니다. 이 바이오는 항상 꿈과 대박, 그 다음에 대차게 물림을 반복시킨다는 거 한번 상기하시면서 우리랑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테마를 보시면 자, 올해 5월달 6월부터 샀던 삼성전자 더블 1930이 더블 났기 때문에 급하게 하실 거 없어. 출렁거림 올라갔다가 말했던 지수대에서 한 10% 20% 팔면서 내년까지 들고 가는 슈퍼 사이클이고요. 이거는 지금 괜찮으니까 왔다 갔다 하더라도 뭐 좀 포도 유지하는 겁니다. 단가 낮은 분들은 얼마나 편해요. 대신에 없는 분이나 사고 싶은 분들은 3점 떨어지면 제가 9만원 뭐 중반부터 모을 수 있는 얘기도 드렸죠. 꼭 필요하죠. 이게 가장 필요한 우리나라 전체 경제와 수출과 정시의 필수다 보니까 이 3전에 대한 흐름은 저는 기본이라 봅니다. 아직까지.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버블이 있고 출렁거리겠지만 AI 주변에 필요한 뭐 전력이다. 제가 본 로봇이죠. 저 로봇을 또 말씀 많이 드리는데 뭐 더블도 보고 빅단타도 하고 지금도 한 2개 정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계속 버블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일론 머스크를 지금 안 좋게 보다가 그분의 1조 패키지를 막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할 거고 아마 어떻게 보면 약간 뒤쳐져 있잖아. 그 다음에 진짜 경쟁심이 많은 분이 샘 얼트만이 그런 상태를 못 보고 있을 거라고. 계속 새롭게 하면 자기 물로 캐치업을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AI 버블링과 팬덤, 대중 수급 이런 부분에 머스크가 만들 거라 봐요. 가장 중요한 건 옵티머스 로봇이거든요. 상용화는 물론 몇 년 뒤겠지만 그 부분에 충분히 테마를 만들 수 있는 로봇 테마는 계속 매매할 수 있는 거리가 나올 거라 봅니다. 그래서 로봇 테마 위주로 말씀드리고 자, 실적 한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수급적인 문제라고 그랬어요. 특히나 대장주는 진짜 문제가 성장이든 은행 문제가 없었는데 굳이 하여튼 우리나라 그 기관들 외국인들이 좀 뺐죠. 빼고 나서 이제 바뀌었다 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한국 화장품 볼까요? 전체로 봐도 계속 늘어요. 우리나라 한류든 뭐든 계속 늘어나고 이번에 보니까 어디죠? 우리나라를 거의 뭐 세계 6대 강국으로 만들었던데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우리나라 한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를 맞다 보는데 꾸준하게 늘어. 거기에서 가장 대장은 메디큐브죠. 메디큐브. 그 APR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엔터도 약간 실적이나 수급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개 정도 들고 있는 게 있어요. 수급이 되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정권 배당 우선주, 그 다음 현대차 UB는 은퇴주식 얘기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연말에 배당 시즌입니다. 그리고 정책은 계속 우리나라에서 정시 지금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필요한 필수적인 그런 보트랙이들이죠. 자, 그 다음 환율 잠깐 볼게요. 환율은 약간 정치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시더라고. 이번에 올랐다 빠지긴 했는데 우리 이창인 총재님이 약간 과격한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진짜 나는 진심이라 보거든. 이분은 이렇게까지 하는 총재가 한 적이 없어요. 맨날 두루뭉술 말도 못하게 했는데 아주 직접적으로 팩폭을 가리시는 분이라서 전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이분이 사실은 그 잘못 봤던 파월보다 빨리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2022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물가에 영향을 덜 받았던 겁니다. 분명히 인정을 해야 돼요. 자, 우리나라 환율 보시면
지금 1480원이 돼서 또 막 이러고 있는데 1450원 떨어지긴 했지만 1449원까지 빠졌네요. 이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올라가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1100원 1000원대였어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2006년 7년도에는 1000원까지 떨어졌었고 IMF 이전에는 900원 700원씩 있었습니다. 꾸준하게 올라가는데 제가 말했던 2020년부터 미국으로 워낙 돈이 많이 쏠렸어요. 분명히 지금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우리나라 빠져서 사학기미 플러스 기관들이 가고 있는 수급 부분이 분명히 큽니다. 근데 이거를 환율 막 출렁거리고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야 괜히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탓을 돌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뭐 정치적 해설 좀 하시던데 그게 아니라 이 흐름들이 꾸준히 올라가고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한미 협상이라든지 또 유출입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엔화가 되게 약세잖아요. 엔화가 완전 약세인데 그런 동지화 때문에 올라간 거지 구조적으로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란 얘기. 한국에 말했던 CDS 프리미엄 문제 없다는 얘기 꾸준히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그 팩트시트 나오면서 환율이 좀 안정된 게 되게 좋죠. 좋고 저는 뭐 출렁거리더라도 변동성보다는 큰 흐름 보기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창용 총재님이 내년 2월까지 내년 4월인가 4월 같은데 임기 다 됐어요. 근데 이분 같은 분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봤을 때는 정치나 언론에 휘둘리지 마시고 큰 흐름상 이걸 계속 보시면 환율 우려를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40분 정도 얘기 드렸는데 어쨌든 방금 크게 말씀드렸던 AI 버블링 논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쉬어가는 흐름 경기도 마찬가지 12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든 동결하든 1월 달에도 붙을 거란 얘기. 자, 그 다음에 지금 드라켄밀러 말씀드렸던 헬스케어 쪽으로 돈이 들어오면서 과열됐던 부분에서 다른 사이트에 돈이 섹터로 올리고 있다는 바이오 얘기. 우리나라에서 우리 포트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아마 바이오 쪽에 저는 슈팅들이 좀 나올 것 같고 종목도 열심히 찾을게요. 자, 다음 주는 엔비디아 실적 있어요. 엔비디아 실적에서 이제 AI 성장을 유지할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이 온갖 달라지고 이제는 만장일치 안 되는 연준이사들의 의견들 계속 보고 20일부터죠. 20일부터 이제 미국에서 드디어 늦었던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그 다음에 FMC 의사로도 나오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하나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오늘 드렸던 이 세세하게 공부하시고 빨리빨리 움직이시고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2020년에 이 묵직했던 미국의 민주주식이 생기고 개인들이 움직여서 막 급등락이 생기고 자, 속스는 반도체 지수 항상 보고 있는 속스 같이 움직이는 그런 블랙락에서 발표한 그 ETF입니다. 블랙락은 가장 큰 자산을 갖고 있기도 하고 얼마 전 우리나라 투자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 얘가 들어가면 웬만하면 따라 들어가. 그 정도로 규모도 크고 JP모가나 성격은 좀 다르겠지만 대표적인 대형 펀드잖아요. 속스는 괜찮아요. 일배인데 속스는 뭐냐면 필반 지수를 3배로 추정합니다. 그게 디렉시온하는 데서 이제 그 만든 거거든요. 디렉시온하는 데가 ETF나 이 고배열을 되게 열심히 만들어요. 근데 지금 고배열 ETF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1년 2년 또 똑같은 트렌드인데 이제는 3배가 아니라 5배까지 만든답니다. 근데 이거는 오징어 게임 매매라고 얘기하면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서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변동성과 급등락을 하는 거를 좀 비판하는 분명히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진짜 급하게 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들어가시겠지만 원래 이런 것들은 해지용이야. 내가 뭘 갖고 있는데 빠질 수 있잖아요. 주식은 빠지는데 대비 안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뭐 3배짜리 레버리지를 선물 파생 대신 갖고 있으면 해지가 되는 건데 이거를 투기용 투자용으로 들어가면 몰빵이 돼버려요. 3배 5배짜리 한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결국 얘기 드렸던 회전율 되고 막 급하게 왔다 갔다 하고 이걸 맞추려다 보니까 계속 틀리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미국이 그 22,300, 400 갔다 왔다 있잖아요. 거기서 수급 분석하시는 분들은 금요일 아침에 다 틀렸어요. 레버리지 다 틀렸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지. 제가 말씀드렸던 단타와 트레이딩이 점점 더 힘들고 일부러 수급 투심을 자극하는 빅머니들의 그런 흔들리기는 계속 있을 거라 봅니다. 이런 쪽에 최대한 우리는 빅스윙 차원에서 안 하시겠지만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면서 이 장 좋을 때는 좋은 대장들 들고 꾹 들고 있는 거, 꾹 들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도 라면 좋아하지만 놔두면, 팔도에서는 놔두면 하고 있는데 놔두면 돼요. 그냥 이거 드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 메뚜기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단타보다는 시장 사이클을 타는 이 스윙과 중투를 표방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장투하게 되면 세액공제 막 준다 그러잖아. 그런 게 정착되면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완벽해져. 스마트한데 열심히 매매하는 것보다는 어떤 뭐 금융 미장이라든지 코인도 또 털렸어요. 비트코인 또 털렸는데, 저는 비트코인 갖고 있다 보니까 뭐 오래 들고 있지만 약간 흐름을 봤을 때 별로 바뀐 게 없어요. 보시면 이게 주봉 월봉이거든요. 10만 불 깨지니까 또 다 틀렸겠지. 10월 초에 틀렸던 것처럼. 요번에 뭐 장댐 출렁거리고 있지만 이 추세가 여전히 바뀐 건 없습니다. 여전히 뭐 몇천 불에서 몇만 불 가는 상태인데, 여기에 출렁거리더라도 저는 또 털고 간다, 이런 흐름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도 40분에 걸쳐서 좀 방대한 얘기 드렸지만, 기본되는 AI 슈퍼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은 잘 포트 홀딩 하시고, 그 다음에 바이오에 대한 흐름,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 돌아오는 실전, 우리 실적 한류, 로봇에 대한 테마, 이런 것들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자, 좋은 가을날 마지막 힐링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또 파이팅 하시면서 시장 잘 대응하시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